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창쌤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까지 내가 써줘야 돼? 그러니까 떠먹여줘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귀찮음을 감수하고 떠먹이는 방법까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차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즐거워요. 그게 즐겁다면 정말 다행인 건데 저는 이런 걸 쓰면 즐겁다기보다는 좀 민망하다는 느낌. 근데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쓰면서 뭐냐면 저도 이제 내가 뭘 했지?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지 이제 고민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애들한테 적용시켰을 때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바로 좋아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좋아져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딱 학생의 부모님이자 또 스승이기도 하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이게 되게 즐거웠지만 비유하자면 저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생각을 안 했던 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패션 모델한테 옷 되게 잘 입는데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브랜드를 알려줄 수 있어요. 코디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지. 이 옷을 입을 때는 너가 체중을 뭐 몇 킬로 정도로 빼줘야 되고 이 옷은 또 뭐 팔 운동을 좀 해서 팔을 좀 이렇게 해줘야 어깨 근육을 기워줘야 더 이뻐 보여. 이런 얘기까지는 보통 해주고 싶다가도 이건 너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거는 해야 돼. 이것까지 하는 거는 또 그렇다고 이거가 곧이곧대로 또 따라게 시키기도 좀 이상하고 괜히 또 그랬다가 또 괜히 그거는 뭐 너니까 가능한 거지 뭐 넌 패션 모델이니까 뭐 긴 다리를 가졌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창쌤은 책에 그 내용을 다 써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책은 제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보면 그러니까 정말 누가 읽어도 어떤 부모님이 읽어도 정말 떠먹여주는 방법까지도 써놨기 때문에. 근데 저기 편집자님이 앉아 계시지만 편집자님이 되게 돈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쉽게 쓴다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쉽게 써달라고. 난 예체능인데 나도 알아볼 수 있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각에 계속 쓰다 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출판사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라 했냐면 죄송한데 전 더 이상 쉽게 쓸 자신이 지금은 이제 영상 촬영하고 기회가 되니까 말하지만 그걸 편집한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더 이상 쉽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됐어요. 제가 이거 쓴다고 그죠. 이거 쓴다고 그 많은 시간을 내기엔 저도 치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이거 쓴다고 계약금을 한 1억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요. 이러기도 좀 그럼 또 더 재수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와 되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라든지 숫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이거 왜 넣은 거야? 처음에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뒤를 쓱쓱 읽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책은 빨리 읽으니까 그러면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떠먹여주는 방법까지 다 써주셨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창쌤이 이 책을 팔아서 뭔가 팔자를 고치고 싶나? 약간 이런 저는 알거든요. 수학을 1등급 받고 서울대 공대를 갈 만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쓸 때까지 얼마나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알려줘야 돼? 막 이건 좀 니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러프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옷을 입을 때 엄마가 다리부터 넣어, 뭐 양말 입을 때 뭐 오른쪽부터 신어 이런 걸 들었겠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닌데 당장 내 애기한테도 옷 어떻게 입으라고 그냥 입어. 양말이 그냥 신는 거지 뭘. 저는 아무리 수학 잘하는 법을 영상을 알려줘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댓글이나 피드백이 뭐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이러고 답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여기에 거의 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보면서 칭찬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수학 제 책을 보고서 이제 선생님의 그런 러프한 느낌은 알았다. 시간을 들이고 뭐 한 10분 정도 고민해서 차라리 정답지를 보고 정답지 이해하라 뭐 이런 건 알았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때 이 책을 소개시켜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여기에 초등학생들한테 무한 등비 급수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들.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R분의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진짜 이런 얘기만 잘 읽어주면 사실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무한 등비 급수를 배울 때 되게 친숙하게 느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네.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쓰면 이런 느낌 받으셔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본인이 거죠. 그 재미를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느 정도 뭐 저나 아니면 안영준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이나 물리가 재밌어요. 제 유튜브에도 나왔던 그 물리 세계 IPHO 나가서 막 은메달 딴 이승원이라는 애도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물리를 그냥 물리 2 1등급 정도만 했을 뿐이거든요. 과학고 때도. 근데 얘는 이제 물리를 정말 고등학교 때 세계대회 나가서 막 은메달을 딸 정도니까 우리나라 넘버원이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물리를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냥 중학교 때 엄마가 시켜서 물리 학원에 가서 막 물리 수학 경시대 문제를 이렇게 수업
수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바람이 불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거, 뭐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이런 원리로 자동차가 굴러가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물리가 재밌어졌대요. 이거는 타고난 재능인 거예요. 재능 영향. 성향의 영향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지. 그런 애들이 IPH에 나가서 은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죠. 그냥 수능 물리 1등급 정도? 그거는 어렸을 때 창생 같은 부모나 선생님이 있어서 봐라, 너가 힘과 가속도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야를 얘기해주면 어린 남자애들은 자동차 재밌어해요. 네. 왜 자동차가 빨리 달리나 너무 궁금해요. 그거를 내가 물리를 공부하니까 알 수 있어. 우리 애랑 맨날 그 차 타고 가면서 현우야, 왜 비 오는 날은 조심하라는 거야? 그럼 애가 이제 생각하다가 마찰력?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오게 해줘도 그 아이가 물리라는 과목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물리를 지루하지 않게. 이게 좀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좀 열심히 하면 극한의 개념을 배워요. 팔자 거꾸로 해도 무한대의 개념을 배워요. 근데 무한대를 막 주거장착 리미트 막 쓰고 미분적분에 나오는 무한대를 하지만 정작 무한대가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그냥 무한대 이러면 난 처음 듣고 있어. 무한대 맞는 건가? 막 격투 게임 좋아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무한대 1을 더하면 왜 그대로 무한대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손흥진 교수님 책에도 있어요. 저는 그 내용도 되게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근데 다 놓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진 교수님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쉽게 한다고 썼는데 손흥진 교수님이 페북에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렇게 쉽게 썼는데도 출판사 관계자들은 더 쉽게 써줄 수 없냐고 물어본다. 근데 이번에 송영진 교수님 낸 책 있잖아요. 그래서 타겟이 저예요, 타겟이 저. 그래서 진짜 어떠냐면 똑같이 무한대에 왜 1을 더했는데도 왜 무한대일까? 그 무한대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 되게 쉽게 설명돼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떠먹는 방법까지 써놨다. 손흥진 교수님도 창쌤의 책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그러니까 근데 손흥민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손흥민 교수님은 저기.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무한대 부분은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면 선생님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고. 아, 이런 방법이 이럴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야, 내가 좀 귀찮거나 민망해서 안 했던 내용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책이 또 나왔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손흥진 교수님은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책에. 근데 제가 봐도 되게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나 저 정도 돼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선생님이나 저 정도가 아니잖아요. 슬프지만. 왜냐면 1등급은 상위 한 20%밖에 안 되니까. 4%죠, 4%. 4%죠. 4%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위 뭐 30%인 부모도 내 자식은 상위 4%로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맞아요. 마음이고 또 우리나라 교육은 슬프지만 그래야 그래도 좀 네임돼 있는 과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 책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를 타겟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쓱 보고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인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내 자식이 처음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 그 학부모들이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